야, 참나. 자, 시작해볼까요? 그래도 이번에는 비행기 모드를 눌렀습니다. 전화 올 걱정 없고요. 자, 천천히 해. 야, 그래도 니들 타임 때는 에어컨이라도 꺼주지. 전에 있던 오빠들은 죽으려고 그랬어. 꺼달라고 그래서 닥치라 그랬거든. 갑니다. 명제입니다. 참 싫죠. 강의할 때마다 싫습니다. 한 몇백 번을 강의를 했지만 명제는 강의할 때마다 싫어요. 이게 x는 3이야, y는 4야. x가 3이 아니면 틀려, y가 4가 아니면 틀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말이 묘합니다. 말로 하는 수학. 정말 싫죠. 정의. 명제의 정의. 참과 거짓이 명확한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참이면 참이 100%여야 되고요. 거짓이면 거짓이 잠깐만 꺼볼게요. 이제 저것도 바꿔요. 잠깐만 끌게요. 이게 아니네. 바꿔야죠. 참과 거짓이 명확한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얘는 명제예요. 쟤는 명제입니다. 그 누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 해도 얘를 이 식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명제를 거짓 명제라고 합니다. 오케이? 산은 높다. 이 명제는 명제가 아니에요. 얘는 명제가 아닌 겁니다. 참과 거짓이 100%로 나오는 게 명제고요. 산은 높을 수도 있고 산은 낮을 수도 있어. 내가 볼 땐 낮은데 뭐 이런 것들은 명제가 아니죠. 그래서 절대로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 요새는 이 문제가 아예 빠졌어. 이 문제가 정말 빠졌어요. 내가 12년 동안 13년 동안 열심히 정말 강의를 하는데 단 한 번도 내 목동에서 좀 당했거든. 근데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명제다. 명제가 아니다. 명제 중에는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가 있다. 여기에서 명제가 아니다와 거짓 명제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출제가 안 돼서 저도 설명을 더 이상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알고 계셔요. 얘는 명제고 얘는 명제가 아니다예요. 얘는 거짓 명제입니다. 오케이? 요거 두 가지에 대한 혼동성이 있긴 했었는데 요새는 별로 없더라고요. 자, 명제를 이제 구조적으로 살펴보자 이거야. 솔직히 쌤도 아니에요. 쌤은 아닌데 정말 똑똑한 애들은 그 문장이나 식을 딱 보면요. 이건 참이에요. 이건 거짓이에요. 왜 참이니? 당연하죠. 왜 거짓이니? 안 되니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저같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좀 언어학적으로 좀 딸리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명제인데 명제 아닌 명제 같은 뭐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명제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명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그러면 뭐뭐이면 이 파트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가정 파트라고 하고요. 뭐뭐이다라는 걸 보편적으로 결론 파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가정 파트를 어떤 알파벳을 써도 상관은 없는데 보편적으로 P를 많이 쓰고요. 결론 파트를 Q, R, S, K, Z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오케이? 연이야.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100% 참입니다. 이유는 참이잖아요. 그래서 참인 경우에 우리는 얘를 이렇게 씁니다. P면 Q이다. 얘는 참인 경우를 이렇게 써요.
거짓인 경우는 짝대기를 치긴 하는데요. 구태연하게 거짓일 경우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P이면 Q에다가 참이야. 선생님 왜 참이에요? 당연하지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긴 하지만 이게 좀 말로 하는 수학에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2x-3은 5다. x값 구하세요. 그러면 x값 구하고 y값 구하고 이런 건 되게 편한데 이게 말이 참이야 거짓이야 되게 애매모호하게 하는 새끼들. 그 잘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언제 들을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보면 그 문장 구조 같은 거 분석할 때요. 의외로 이게 많이 씁니다. 저는 직업이 있거든부터 직업병 같은 건데 저 새끼가 말하는 거에는 저건 아닌데. 이제 우리 한 번은 했으니까 명제가 참이면 뭐가 참이에요? 대우가 참이죠. 근데 명제가 참이면 여기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건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런 게 녹화돼서 좀 그렇겠는데 정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요. 명제가 참인데 역도 참이라 그래요. 저걸 내가 수학적으로 가서 강의를 한번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좀 말로 하는 수학 이게 헷갈릴 때는 우리는 이런 걸 쓴다라고 그랬어요. 진리, 집합, 진리, 집합. 이름 거룩하죠? 뭐 거의 성경책에서 나옵니다. 진리예요, 진리. 진리집합. 뭐가 진리집합이냐? 가정 파트에 있는 걸 집합으로 표현하는 걸 대문자. x가 1이면 너는 1밖에 없네. 진리집합. 결론 파트. 집합이니까 대문자라고. x제곱이 1이다. 그럼 x는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네. 즉 가정 파트와 결론 파트를 각각 집합으로 나타내는 것을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P면 Q에다가 참이려면 집합 P가 Q에 포함되면 참입니다. 선생님 만약에 집합 P가 Q에 포함되지 않으면 얘가 거짓이에요. 참거짓을 따질 때 요거를 사용하면 거의 100%입니다. 애매한 건 명제의 참과 거짓이 애매한 건 우리는 전부 다 얘를 이용을 해서 풉니다. 오케이? 제가 국문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문장 구조 이해 방식이나 그런 게 딴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학적으로 보면 대부분 애새끼들이 하는 이렇게 좀 오류 거짓말이 이 명제가 참이잖아. 그럼 역도 참이지. 이런 거지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케이? Anyway, 우리는 이렇게 분석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명제고 명제의 역이 뭐고 이가 뭐고 대우가 뭔지도 할 건데 그거 가기 전에 다른 예전에는 이거 갖다 장난을 많이 쳤는데 요새는 별로 안 치대요. 조건의 정의부터 하셔야 돼요. 조건은 명제랑은 살짝 달라요. 조건은 뭐냐? 미지수에 따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미지수를 뭐라고 둬요? x라고 두잖아요. 저도 그냥 편의상 x로 설명을 할게요. 근데 미지수 값에 따라예요. 미지수 x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이 되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x가 2보다 크다. 얘는 조건이에요. x값에 따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이용해도 되지만 우리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얘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조건 P를 저렇게 쓸 수 있어요. x가 1이다. 조건 Q는요. x제곱은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문장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 집합 P로 나타내면 집합 P는 1 이렇게 있는 게 조건이고 진리집합. 요것의 진리집합 Q는 x제곱이 1이니까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이렇게 되는 게 조건이고 진리집합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뭐를 기왕 공부하고 뭐까지 해볼 거냐? 요것에 부정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부정.
참 이게 우리나라가 한자어에서 음만 따라서 좀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부정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긴 하지만 부정 x가 1이다의 부정은 아주 간단하게 x는 1이 아니다. 부정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표현했는지? 조건 P의 부정, 조건 P의 부정 not P라고 있습니다. 얘 읽는 방법이 not P예요. 오케이? 그래서 부정은 물결 P, not P x는 1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얘를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수아야 뭐가 된다라고 그랬지? x가 1이다가 집합 P야. 그럼 얘는 집합으로 치면 뭐야? 너 녹화 중에 욕하게 하지 마라. 연이야 뭐야? 예명 넌 욕해도 되잖아 씨발. 넌 상관없는데. 뭐야 우진아? P 조건 P의 진리집합 P가 x는 1이야. 나 P x는 1이다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겠어? 여집합. 그렇지. P의 여집합 x가 1이 아니라며 1만 빠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P의 뭐가 될 거야? 여집합이 될 거라 이거지. 수아씨 이해돼요? 연희씨 이해돼요? 공집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연두색으로 적어볼까요? not q를 한번 써볼까요? not q, x제곱은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 얘는 진리집합을 하면 q의 뭐가 될 것이다? 여집합이 될 것이다. 오케이? 됐어요? 질문. 녹화가 잘 되나? 저기까지? 딱 10. 오케이. 딱 좋네. 잘 맞췄네.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랍니다. 지울게요 좀. 우리가 이게 기말고사 범위인데요. 기말고사 그 이쪽 파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정입니다. 부정. 하루에 분필을 하나씩 써요. 지랄입니다. 하루에 분필을 하나씩 씁니다. 참나. 부정에 대해서 반대되는 거죠. 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언제나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왼쪽이 크다의 부정은 수아야?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예요. 마찬가지로 왼쪽이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오른쪽이 크답니다.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예요. 여기까지는 되게 수월합니다. 정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남자의 부정은 자연스럽게 남자를 부정하면 여자일 수밖에 없어요. 연희야, 동쪽의 부정은 뭐가 된다? 서쪽. 우진아? 서쪽. 동쪽의 반대가 서쪽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유리야, 동쪽의 부정은 동쪽이 아니다예요. 여집합 개념이잖아요. 얘가 집합 P면 P의 여집합은 뭐야? 동쪽이 아니다예요. 만약에 지구상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괴수 종족이 있었으면, 그래서 인간의 종류는 세 가지래요. 남자, 여자, 괴수. 여자의 부정은 여자가 아니다. 남자일 수도 있고 괴수일 수도 있는 거야. 남자의 부정은 여자가 아니라 괴수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즉 남자가 아닌 게 부정이야.
동쪽의 부정은 남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동쪽만 아니면 돼요. 쌤 그럼 동쪽으로 37도 정도 있으면 어떻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건 말장난하자는 거야. 죽는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 되게 자연스러운데 제일 짜증나는 거 정말 짜증나는 거 모든의 부정이 어떤이라는 거 뭔 개소리냐 and의 부정이 또는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저 두 가지가 강의를 하면서도 싫어요. 참 저거 강의하면서도 저도 싫습니다. 근데 알고 계셔야 돼요.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and의 부정은 또는입니다. 갑니다. 저번에도 이걸로 했었잖아요. 강의를 이걸로 제일 많이 하는데 그 내가 참 당한 것도 있고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자이다. 이 센텐스를 부정해보자 이거예요. 부정해보자. 저 센텐스를 부정해보자. 100% 이거의 부정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방 안에 있는 얘는 카테고리 범이잖아요. 이 범주는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난 옛날에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왜? 씨발 부정이라며. 이 방 안에 있으면 이 방 밖에 있는 으로 해야지. 저는 저 혼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나 진짜 고1 때 이게 제일 싫었어. 저 씨발 쓰레기 같은 거구나. 한번 머릿속에 쓰레기로 박히니까 이 파트 공부하는 건 싫어요. 근데 시험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은 봐요. 근데 정말 싫었어요. 범위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나 근해 공식도 정말 태클 많이 들어갔어. 스스로한테. 근데 우리 때 당시 질문하면 욕먹거든. 진짜 그 말도 그렇게 강의하면 안 돼. 진짜 아이씨 나도 그렇게 강의하지만 원래 그렇게 에이씨 진짜 태클 많이 들어갔다 나도 진짜 태클. 근데 질문하잖아. 저 새끼 존나 재수없어 잘난 척이야. 이 눈초리를 받기 싫어서 조용히 있지. 안 물어봐요. 그렇다고 또 교무실 찾아가냐? 쉬는 시간 되면 까먹어요. 왜냐면 국수 먹으러 가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알았어요. 그거 이유를.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되대요. 이게 참 싫어했습니다. 왜 씨? 이거는 부정하지 않아.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자가 아니다. 얘가 퍼펙트한 부정입니다. 그러면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자가 아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자가 아니다 라는 뜻은 some 여자가 있고 또는 남자가 있고 모든 남자일 수도 있고 이걸 전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쵸? 오케이.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쓰면 학교에서 땡 처리하죠. 왜? 존나 편하게 사는 저 새끼 인생은. 그러면 요것을 다시 의역합니다. 의역. 같은 뜻으로 합니다. 일단 얘는 저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자이다. 모든 뭐라고 썼어? 모든 사람은 여자이다의 부정은 이 방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남자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렇다고 모두 다 남자야? 그건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자다의 부정은 아이 남자가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몇 명이 있든 또는 전부가 있든 anyway 남자가 있다라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얘가 무슨 뜻이냐면 이 방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은 여자이다. 아이씨 왜 또 여자인데 여자를 또 써? 남자이다.
얘가 퍼펙트한 부정이다 이거죠. 오케이? 선생님 이거랑 뜻이 다른가요? 똑같아요. 그런데도 이걸 쓰래요. 오케이? 그럼 이 방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은 남자라는 건 몇 명이 남자일 수도 있고 한 명이 남자일 수도 있고 또는 전체가 남자일 수도 있는 거야. 어떤 애는 다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어떤 사람은 남자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여자라는 걸 포함하지는 않아. 어떤 사람은 남자래. 이 방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은 남자래. 남자가 한두 명, 두세 명 있을 수도 있고 전체가 다 남자라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같은 뜻이에요. 근데 답은 이걸로 쓰셔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 이거 중간 과정을 대부분 잘 안 해요. 안 가르치고. 그리고 국어가 약한 애들, 수학이 약한 애들, 우리 학원에서 돈 받고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 돈 받았으면 성적 내야 되는 게 우리네들 일인데 이 새끼가 수학을 저것도 못해. 그러니까 공식처럼 만들 거야. 범인은 부정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대신 얘들아 모든 의 부정을 뭐라 그랬니? 어떤? 외우고 답만 쓰면 되잖아. 그치? 저 선생님이 꼬아놓으면 부분 점수라도 받아. 여자의 부정은 남자야. 외워. 오케이? 반드시 좀 외워. 오케이?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 x는 x-a 두 개로만 할게요. x-b는 0이다. 오케이? 이거에 부정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글로 좀 써볼게요. x는 a 또는 x는 뭐가 돼요? b이다. 자, 얘랑은 같은 거잖아요. 그쵸? 부정을 해볼게요. 같다의 부정은 뭐가 돼요? 같지 않다. 이거 부정하라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일 테니까요. 너무너무 쉬워요. very easy. x-a 곱하기 x-b는 절대로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부정을 참 잘했죠. 부정. 오케이? 그럼 이거를 한글로 써봅시다. 한글로. x-a, x-b가 절대로 0이 되지 말래. x는 죽어도 뭐가 되면 안 돼. a가 되면 안 돼.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 반드시 x는 죽어도 뭐가 되면 안 돼. b가 되면 안 돼. 오케이? 헐? 얘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이해가 돼. 우리 그 집합에서도 그렇지 또는과 그리고의 차이. 우리 딸이 제 앞에서 눈을 감으시려고 그러네? 이게 왜 그렇게 따뜻해서 그래. 추워야 돼. 아닌데? 추우면 잠드는데 원래. 우리 딸이 얼마나 따뜻하면 제일 앞에서 눈을 쳐 감으시려고 저기에다가 에어컨 20도짜리를 대가리에 세려 박아야 아이고 대가리 차가워라 하고 잠을 깨죠. 우진아 그래 안 그래? 당연한 거야. 절대 못 잔다. 자,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이게 이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럴싸하게 잘 들리지. 그치? 야 저거 좀 치워라. 우진아 저거 좀 뒤로 밀어. 살짝 땡큐. 오케이 아주 좋아. 여기서 이거 부정해보세요. 이거 부정은 이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또는이 왜 그리고가 돼요? 이런 말이 나온다. 근데 원래 이거는 이거랑 갖고 얘 부정은 이거고 얘는 이렇게 표현되니까 이거의 부정이 이게 되는 게 당연한데 이게 또 설명이 여기서 일로 가려면 우리 힘든 학생 얘들아 등호의 부정은 아니고 등호의 부정은 등호가 아니고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야 외워. 답서. 원래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솔직히. 오케이 바래. 저는 이거밖에 몰라요. 지금 가르쳐준 거.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요. 진심으로. 오케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질문. 이제 명제의 역이 대우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다음 주 월화수는 학원 쉽니다. 우리 애들이 왜 쉬냐? 야, 난 휴가 안 가냐? 평상시에 와서 공부하라 그러면 인상 쓰는 새끼들이 나 휴가 간다고 하면 지랄이야. 그건 또 싫은가 봐. 갑니다. 누차 얘기를 하지만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깔끔하게 푸세요. 문제를 풀어야 삽니다. 그리고 조용히 짱 박히세요. 얼마나 좋아. 우진아 이제 공부 좀 하자. 자, 시작할게요. 이제 명제의 이 대우입니다. 여기에서 3단 논법까지 하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만 남아요. 그거야 뭐 금방 하니까. 이거에 조금 이야기를 좀 많이 좀 시간을 투자를 해볼게요. 오케이. 증명 잘 보세요. 오케이. 아 이거 기말이구나. 아 이거 기말고사네. 그냥 대강 보셔도 돼요. 주가 크다고 세게 하면 되지 뭐.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라는 명제. p면 q라고 단정지었었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참이었었어요. 그쵸? 이 명제의 역은 거꾸로 가다라는 걸 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역방향. 원래 가는 방향의 역방향, 뒤로 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가는 거야. 즉 P면 Q이다가 Q이면 P이다로 온다 이거죠. 오케이? 콜? 처음 들어보는 듯한 눈빛을 하고 치라요. 좀 미친 시탱 저거. 그러면 여기가 Q이면 P이다로 가면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얘가 저 명제의 역이에요. 수아야, 얘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뭐뭐이면 가정 파트가 뻘마에 뭐뭐이다가 플러스에 그래도 잠이 잘 안 깨. 얘는 거짓이에요. 오케이. 다를 이자를 씁니다. 2예요. 2의 정체는 not P이면 not Q이다예요. 명제에 2를 거세요 라고 하면 각각의 부정을 때리시면 됩니다. 그럼 쟤는 x가 1이 아니면 x제곱은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 아싸라. 우진아, 쟤는 참이야 거짓이야? 얘도 거짓이에요. 오케이. 여기에서 역을 걸어도요. 여기에서 2를 걸어도 결론은 똑같아요. not Q이면 not P다. 여기에서 2로 가나 저기서 역으로 오나 똑같겠죠. 그래서 얘는 X제곱이 1이 아니면 X는 절대로 1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오케이? 유빈아,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에요. 명제가 참이면 여기 대우가 참이고 명제에서 역으로 오고 2로 오나 2로 오고 역으로 가나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우라고 합니다. 오케이? 콜. 여기에서 1로 가는 것도요. 얘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콜. 되시오.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대우가 참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임을 기말고사 때 증명하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서술형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두 번씩은 했어서 이제 서술형 답지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끝나고 이거 더럽게 많이 해요. 더럽게 많이 합니다. 당연히 하겠지. 오케이? 갑니다. 명제가 참이면 P면 Q이다가 참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집합 P는 집합 Q 안에 어떻게 돼요? 포함돼요. 오케이? 즉 P가 안에 있고 Q가 바깥에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진아,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을 표현해보면 둘 중에 누가 크니? P의 여집합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나 P, 나 Q가 되면 얘가 참이에요. 그러므로 나 Q이면 나 P가 참이 되는 거죠. 오케이? 솔직히 이 단어는 쓸 필요도 없어요. 이게 증명의 전부 다예요. 끝. 명제가 참이면 이러한 원리에 이렇게 돼서 대우가 참이다. 증명 과정에 한글 쓸 필요도 없어요. 이 5줄이 끝이에요. 오케이? 헐, 혹시나 저거 뭐였지? 라고 생각이 들면 업로드 시켜놓을 거니까 나중에라도 찾아서 보세요. 딴짓거리 하지 마. 이 5줄이 끝이야. 오케이? 이 5줄이 끝이야. 한글 쓸 생각도 하지 마. 지랄도 하지 마시고. 오케이? 기말이에요. 3단 논법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3단 논법에 이거 뭐 우리가 수학에서 따질 건 아닌데 3단 논법을 비틀면 모든 게 다 참이 돼버리면 이게 참 웃긴 건데. 하여튼 뭐 그걸 지금 다룰 건 아니에요. 전에도 그랬지만 얘는 절대적인 진리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을 뭐라고 하나요? 혹시 대학에도 이 과가 있는데 이 과가 절대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과예요. 무슨 과예요? 철학과입니다. 그래서 로스쿨에서 철학과도 받아줍니다. 로스쿨 가려면 철학과 가셔도 돼요. 철학과가 모든 진리를 탐구하는 분야예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습니다. 나중에 니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빠르시고요. 예, 일단 종교적인 신망이 좀 있어야 돼요. 종교적인 신망이 없다가 거기로 빠져들면 신을 믿지 않습니다. 진심으로요. 이렇게 조금 30대 전후로해서요 살짝 빠진 적이 있어요. 결론은 그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뭐 이런 이유가 뭐지? 오죽했으면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도 읽어봤어요. 르네상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뭔지 이렇게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읽어봤더니 르네상스 시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인본주의? 오케이. 하여튼 3단 논법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비틀어서 사기를 칩니다. 여기도 뭐 2단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 문선명 씨, 통일교, 우리 선정, 오 선정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 3단 논법을 절대적인 진리부터 잘못되게 만드니까 나머지 거기에 한번 빠지면 나머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 가셔서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던 건 토론이었습니다. 토론은 결과가 안 나죠. 토론은 개인적으로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입니다. 절대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쌤 신조예요. 사람이 사람을 바꾸려면 막대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도 토론은 되게 재밌어요. 대학 가시면 토론 같은 걸 한번 해보세요. 정말 대가리 깨지게 싸웁니다. 그래도 결론은 안 나요. 내가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도 날 설득을 못 시켜요. 토론 자체는 상대를 설득시킬 수, 만약에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지. 서희의 그 단판 있잖아요. 서희. 그런 사람은 신급입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그게 나도 삼국지 연의만 읽었지 삼국지 정사를 읽어본 적이 없어서 삼국지 연의 기준으로 제갈량 삼국지 연의 기준으로 육손 그런 애들 주유 진짜 타고난 애들. 근데 정말 치열하게 붙어야 돼요. anyway 3단 논법을 합니다. 절대적인 철학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한번 해볼까요? 나는 사람이다. 이게 뒤틀리면 안 돼요. 내가 괴물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우주일 수도 있잖아요. 아비타야 아바타야. 아바타일 수도 있잖아요. 뾰롱. 내가 이렇게 하면 스파이더맨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사람이다라는 건 절대적일까? 바뀔 수 없는 진실일까? 요거 틀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사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요걸 교묘하게 뒤틉니다. 그래서 사기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진리가 되거든. 나는 사람이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나는 사람인 게 확실한 것 같아. 그치? 다음 절대적인 명제.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제발 여기서 신 얘기하지 맙시다. 죽여버릴 거야. 신 얘기. 선생님 저는 일요일날 아침에 하는 걸 나는 거의 못 보지만 그거 있잖아. 그 뭐라 그래? 일요일날 아침에 재연 배우들 하는 거. 그 뭐 있는데 거기에서 쌤 저는 거기에서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봤어요. 누구는요 시간 여행을 해서요 우리 뭐 도깨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죽여버릴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 절대적일까요?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일까요? 확실한가요? 사람은 언제나 죽는다가 참인가요? 제발 종교적인 얘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죽여버릴 거다. 그러면 얘도 절대적인 게 맞고 얘도 절대적인 게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나는이라는 거에 P를 두고 사람이라는 걸 Q라고 두면 P면 Q이다는 참이겠네요. 그렇죠?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 Q고요. 죽는다라는 현상을 R이라고 합시다. Q이면 R이다도 참이겠네요. 그러면 증명 집합 P가요 집합 Q에 들어있고요. 집합 Q가 집합 R에 들어있으니까 R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P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P이면 R이다가 성립하겠네요. 최종 결론. 나는 언젠가 죽을 겁니다. 이게 제가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죽는 걸 이렇게 증명했어요. 3단 논법입니다. 모든 사기는 이 절대적인 걸 살짝 트는 거야. 거기서 시작됩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네버. 그래서 절대적인 걸 추구하는 학문이 철학가입니다. 나중에 지금은 너무 어리시고 나중에 좀 인생의 쓴맛도 보고 단맛도 볼 때쯤 철학이라는 게 관심이 생기거든요. 한 번쯤은 공부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니체의 신은 죽었다가 이해가 안 됩니다. 책을 꽤 많이 읽어봤거든요.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니체가 그랬죠. 전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니체를 꼽습니다.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말이 아직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현조는 아니죠. 죽었으니까.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니체의 말인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니체에 관련된 책을 보다가 전해져 있잖아요. 책을 덮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요. 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학생. 착한 학생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래요. 애는 착하다고.
어쩌요? 얘는 착해서 서울대 내가 돈 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학 보내는 사람이지. 제일 싫어합니다. 착한 사람은요 주로 약속을 어긴 다음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끝인 줄 압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또 지각을 합니다. 자기가 한 행동을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으면 다음에 그 행동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 행동을 또 하고 또 미안하다고 합니다. 대학 가서 팀 프로젝트 하면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애는 착해요. 자, 금요일날 12시에 마감이니까 목요일날 저녁 7시까지 팀장인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목요일날 7시에 안 보내요. 안 보내요.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 12시가 마감인데 금요일날 저녁 10시에 전화 와서 내가 밥 살 테니까 나 좀 뭐 해주면 안 돼. 그때 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밥을 삽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짓을 또 합니다. 1인분을 못하는 사람이죠. 저희도 미칩니다. 진짜 미쳐. 같이 일하면 이거 돕니다. 이 절대적인 거를 꼭 놓고 삼각론법을 해야지. 이게 틀리면 다 죽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여기까지는 이론이고요. 이제는 문제를 풉시다. 문제는 좀 재수 없어요. 명제가 참이면 뭐가 참이라고요? 명제가 참이면 저기서 뭐가 차라고 했죠? 대우. 얘가 참이면 얘를 써놓고 문제를 푸세요. 얘가 참이면 대우를 써놓고 문제를 푸세요. 얘가 참이면 대우를 써놓고 문제를 푸십시오. 오케이? 반드시 대우를 써놓고 문제를 푸세요. 그래야 문제를 풉니다.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봄이 오면 얼음이 녹고 얼음이 녹지 않으면 새가 오지 않는다. 뭐 이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PQ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잠깐 독서실에 들어가 있어. 나 P, 나 Q, 나달 어쩌고 저쩌고 해서 푸는 문제 라인이 있어요. 반드시 명제가 참이면 대우를 써놓고 문제를 푸세요. 이거 다음은 이제 문제를 위한 강의예요. 이런 것들. 이렇게. 근데 나중에 토론할 때 뭐 제가 뭐 되게 뭐 다른 쪽은 잘 모르는데요. 3단 논법하고요. 이 명제가 참이면 역은 참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얘 거짓이니까요. 오케이? 근데 마치 명제가 참이면 여기 무조건 참이라고 해서 말을 끌고 가는 사람들. 내가 말했잖아. 말한 건 잘못됐다고.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새끼들은 다 개사기예요. 대화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대화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요. 내가 그랬잖아. 그게 그 말했던 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나는 내가 말한 게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네 잘못이야라고 하는 새끼들은 다 개새끼예요. 진심으로.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3단 논법이 성립하려면 그 누가 봐도 나는 사람이다. 저 새끼는 에일리언인가? 뭐 이런 말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은 언제가 죽는다. 나는 부활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나중에 크시면서 많은 일을 겪으시겠지만 좀 힘들 때 첫 책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생각보다 지금은 좀 어리시고 나중에 조금 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언저리쯤에 한 번쯤 생각이 많아지면 철학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적극 추천드립니다. 질문! 여기까지 할까요? 쓸데없는 말을